일단은 보시면 이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래요. 그럼 A에 뭐라고 써요? 하연이? A1이요. AN을 뭐라고 쓰냐고요? A1 더하기 N 빼기 1.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고요?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D니까 N 빼기 1D요. 3 더하기 N 빼기 1. 네, 이렇게 쓰죠. 요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3D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n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D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3D를 넘겨보면 여기 D로 묶으니까 n 빼기 4D가 되니? 맞아요? 요 3D 넘기면 n 빼기 4D가 되니? 그 다음 요 3을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니?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니까 4-ND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뭐가 있죠? 이게 3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곱해서 3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요 D가 1이나 3이 돼야 되죠. 요건 어차피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4-n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음수라고 해도 되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나? n이 오면 가능한가? D가 자연수예요. D가 자연수라고요? 아, D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음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될 수 있는 D는 1과 3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이 4입니다. 이해하죠? 네, 또 왜 3이 돼요? 3이 왜 되냐고요? 네. D가 3이면 n이 뭐가 되면 돼요? 3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또 7번에 2번이요? 자, 얘는 7번째 항이 마이너스 29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럼 뭐라고 쓰죠? A7이 뭔데요? A 플러스 6D니? 요게 마이너스 29라고 돼 있고 A10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9D니? 요게 마이너스 2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면 되죠? 3D가 얼마? 9니까 D는 3? 그럼 D가 3이면 A가 얼마죠? 여기가 27이니까 마이너스 47이니?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한 A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쓰죠? 마이너스 47 플러스 n-1의 3인데 요게 처음으로 40보다 커지는 항을 찾으래요. 그러면 3의 n-1이 요거 넘기니까 87이죠. 그럼 3으로 나눠주니까 3, 2, 6, 3, 9, 27이네요. 그럼 n이 30보다 커야 되니까 31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40보다 커지게 되겠죠? 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유형 11번에 2번이요? 네, 지금 차가 1인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이 세수 A랑 2A 더하기 B랑 8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요 10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이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 주죠. 등차 중항의 성질이 뭐였지? 가운데 항의 몇 배? 2배는 전항과 다음항의 합이랑 같습니다. 맞죠? 그럼 A 넘기니까 3A 플러스 2B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 1인 두 정수라 그랬으니까 B-A가 1로 보시면 됩니까? B-A가 1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는 A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요 5A에다가 2를 더한 게 8이 되니까 5A는 6이 돼요. 맞니? 근데 이게 정수가 안 되네요. 맞죠? 이 정수가 안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A-B를 1로 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정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A는 B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3B 더하기 3에다가 2B를 더한 게 8이 돼서 5B가 5가 되는 B는 1입니다. 그럼 B는 1이고 A가 2니까 답은 2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렵나? 자, 또 14번에 3번이요? 예. 2번이요. 14번에 2번이요? 14번에 2번, 3번 똑같은 거라서 여기 지금 A2가 EN 플러스 1이 4N 더하기 5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1, 2, 3, 4, 10까지 더한 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보고 싶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요게 9죠? 맞니?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를 집어넣으면 얼마지? 13이지. 그럼 여기서 1로 오려면 2D를 더한 거지. 요게 4라는 거잖아. 그럼 공차가 2네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첫째 항을 찾아야 되죠. 첫째 항이 얼마죠? 세 번째 항이 9입니다. 그럼 첫째 항은 얼마예요? 첫째 항에다 공차를 2번 더한 게 9잖아요. 그러니까 5가 되죠. 이해하니?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라는 거는 S10이에요. 맞아요? S10이 뭔데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의 2배, n-1t 이렇게 되죠. 맞니?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5에다가 요게 18이니까 28입니다. 그럼 5, 8, 40, 140 나오겠네요. 요게 답입니다. 이해했죠? 자,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3번도 보시면 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9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등차수열을 이룰 거예요. 그럼 일단 세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공차 2를 2번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1로 오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줘요? 3번 더해주죠. 맞아요? 4, 5, 6이니까. 그러니까 공차가 뭐가 되는 거냐면 6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죠? 이게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11이죠. 그럼 항의 개수 몇 개 있어요? 11개 있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S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2분의 항의 개수에 초항의 2배에 여기가 지금 11이라고 했으니까 10D 이렇게 쓰면 되지. 맞니? 그럼 여기가 얼마야? 50이니? 그럼 25 곱하기 11이니? 그럼 얼마니? 275니? 맞니? 요게 답이겠네요. 계산 따라옵니까? 네, 다음 15번에 3번이야. 자, 얘는 지금 S5는 뭐라고 쓰죠, 원래? 2분의 항의 개수 5에 그 다음 2A 플러스 4D입니다. 요게 A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S10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0에 그 다음 2A 플러스 9D예요. 요게 지금 4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약분하니까 요게 8이죠. 맞니? 그러면 2A 플러스 9D가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 2배 했어요. 10A입니다. 넘기면 몇 A죠? 8A입니까? 그 다음 20D인가요? 요게 0이 돼요.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A가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20D인데 4로 나눠준 거니까 마이너스 5D가 돼요. 그럼 여기 2A 대신에 마이너스 5D를 대입하면 4D가 8이 되니까 D가 2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D가 2라고 나오고 A가 얼마예요? 여기 2니까 약분하면 A가 마이너스 5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5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요? 9번 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13 나오는 거죠.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단원 없어요? 중단원 없으면 등비 수열로 가보겠습니다. 등비 수열로 가보면 자,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뭔지부터 볼게요. 지난번에 등차 수열이 뭐라고 했죠? 정의가 뭐라 그랬죠? 주의?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얘들아,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어떤 수에? 더하거나 빼는 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의 정의는 뭘까요?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 요게 등비 수열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첫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물어보는 건 항상 똑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 얘들아, 내가 얘기해주고 왜 아무도 대답 못해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물어보는 건 항상 이거라 그랬어. 제일 첫 번째는 일반항. 그 다음 두 번째는 규칙성. 세 번째는 좀 전에 문제 풀 때 뭐 했어? n항까지 합을 구했잖아. n항까지 합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아, 큰일이네요. 큰일. 부분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였냐면 규칙성, 일반항, 부분합. 요걸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항하고 그다음 n번째 항에 대한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초항이 A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B라고 부릅니다. 얘를 공B라고 부르거든.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쓸까? AR에 n-1제곱이라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을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공비의 정의는 뭐냐면요. 전항분의 다음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AN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공비가 0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AN이 0이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200 이렇게 나가는 수열들은 공비가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선 성립을 안 하니까 이걸 제외를 해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했죠? 규칙성은 어떤 수의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이라고 했죠? 그 다음 뭐 했죠? 등차수열에서? 이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배웠잖아요. 그 다음 뭐 했었죠? 합하기 전에 뭐 했었죠? 아까 문제 풀다가도 얘기했는데 요게 만약에 등비수열 이룬다. 등비수열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이렇게 얘기해요.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그래서 GP라고 선생님은 쓸 겁니다. 알겠죠? 이 가운데 항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러면 전항분의 다음항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x제곱이 뭐가 돼요? ab가 되죠. 그럼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을 뭐랑 연관시켜서 얘기했었죠?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이 2분의 a 플러스 b였죠. 그럼 그건 뭐였어요? 산술 평균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얘는 무슨 평균과 관련이 있어요? 기하 평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쓸 수 있냐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에 대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전항과 다음항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얘기했죠? 세 글자로 불을 붙이는 식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식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얘기했죠? 유나? 나 누구랑 얘기하니? 점화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점화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니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아무도 대답을 못해? 점화식이 뭐라 그랬죠? 점점 가까워지는 식이에요?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식의 의미가 뭐냐? 애인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을 나타내준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 얘기했죠?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하면 조화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화수열. 이 조화수열은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조화롭다가 뭐예요? 그렇지. 하모닉 프로그레션. 요게 이제 조화수열이에요. 이거 맞니 스펠링?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모닉 프로그레션. 요게 이제 조화수열인데, 조화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그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요 수열의 역수를 취하면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죠.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HP,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어떤 조화수열이 있어요. 얘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 역수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죠. 요 역수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AN분의 1은 초항이 A1분의 1이고요. N-1의 공차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공차는 뭐가 되냐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공차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2분의 1 빼기 A1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면 원래 수열의 일반항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조화수열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조화수열이 뭐다?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를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화중항에 대해서 또 볼게요. A와 X와 B가 만약에 조화수열을 이룬다면 역수를 취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럼 X분의 1에서 A분의 1을 뺀 거랑
b분의 1에서 x분의 1을 뺀 게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여기다 쓸게요. x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통분해보면 a b분의 a 더하기 b죠. 2로 나눌게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분의 2ab가 돼요. 이게 마치 무슨 평균과 같아요? 조합 평균과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 평균을 h라고 하고요. 우리가 산술 평균을,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a라고 하고요. 등비 중앙을 g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이 a랑 g랑 h도 역시 등비 수열을 이루고요. 두 번째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과 크고 기하 평균은 조합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앞에다 적어둘래요? 여러분들 뭐 여기다 적어두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적어두든지. 몇 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155페이지인가요? 네,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요 조화수열이 뭔지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화수열의 이 평균, 조화중앙에 대해서 적어두시고요. 이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의 관계, 요 두 가지를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읽고 다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화수열이 뭔지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화중앙이 뭔지 적어두시고요. 이 등차중앙과 조화중앙과 그 다음에 등비중앙의 관계, 요 두 가지를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 안 돼요? 네, 조화수열이 뭔지 적어두시고요. 조화중앙이 뭔지 적어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등차중앙, 그 다음에 등비중앙, 조화중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는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게 중요해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등비중앙의 제곱은 등차중앙과 조화중앙의 곱이랑 같습니다. 네, 얘를 알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세 가지를 배웠어요. 등차수열, 그 다음에 등비수열, 그리고 조화수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아니, 수열을 배웠는데 그 특강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등차수열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얘기하면 혼내겠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이라고 했고요. 등비수열은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정의는 알아야죠. 공식은 까먹어도. 지울게요. 뿅.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봤을 때, 자, 요거의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이래요. A가 얼마입니까? A 얼마예요? 대답하세요. 공비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쉽죠? 자, 그 등비수열에서 2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항이, 등비수열 일반항이 뭐였습니까?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죠. 그럼 A3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A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요게 3의 3승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10인데, AR의 9승이 3의 10승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일로 오려면 공비를 몇 번 곱했죠? 7번 곱한 게 3의 7제곱이랑 같다는 거니까 R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R이 3이면 A도 얼마입니까? 3이죠. 맞아요? R이 3이면 A도 3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20번째 항은 뭐가 되죠?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그래서 공비가 3이었으니까 3의 20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안 어렵죠? 그 수열의 합이랑 거기 그 하기 전에는 쉽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에 대해서 쟤를 만족할 때 A3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써볼게요. 3배에 A5는 뭐라고 써?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이렇게 쓰죠. A7은 AR의 6제곱이라 쓰죠.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남죠? 뭐가 남죠? R제곱이 3이라고 남았니? 맞아? 약분하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3이라고 하는 거는 AR의 제곱을 구하는 건데, A1이 4라고 나와 있고 공비의 제곱이 3으로 나와 있으니까 답이 12네요. 알겠습니까?
뭐 공비가 풀마 루트 3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얘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A1은 A고요. A2는 AR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AR의 제곱이고 여기는 AR의 세제곱인데 여기 240이래요. 잘 봐봐요. 여기서 일로 오려면 뭘 곱했죠? 좌변에? 좌변에. 그러니까 4를 곱했는데 그게 R 제곱을 곱한 게 4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R이 얼마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A2랑 A3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뭘 나타내 줄까요? A2랑 A3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둘 중에 뭘 나타내 주는 걸까요? 공비가 마이너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60이니까 A는 또 마이너스 60이 돼요.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의 합은 마이너스 62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이해합니까?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이제 방학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항상 그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간은 그냥 쭉 하다가 끝나는데요. 이 처음과 마지막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애들이 대부분 마지막을 못하죠. 마지막을 못해요.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뭔가 아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와서 들은 것만 해도 아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자, 첫 번째 식은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은요, 2배 A4가 A3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도 초항과 공비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요게 AR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약분하죠? 맞아요? 약분하면 2R이 얼마라는 거죠? 아, 0이 아니죠. 약분했으니까. 네, R은 2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는 4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8분의 2입니다. 두 번째 거는. 요게 24라 요게 8분의 얼마입니까? 3A입니까? 그럼 요게 24예요. 그럼 A는 얼마죠? 3으로 나누고 8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8, 8에 64예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1은 64고요. 자, AR은 64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32입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답은 96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이 항상 그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도 중요해요. 중간보다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고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처음 들어갈 때랑 잘 마무리하고 나올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새기세요, 얘들아.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하든. 근데 요즘 뭐 그 모든 이 조그만 애들을 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많은 애들이 욕을 먹는 거죠. 소수의 애들 때문에 요즘 젊은 것들, 요즘 공무원들 이렇게 항상 욕을 먹는 거예요. 소수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들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쟤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도 똑같이 써볼까요? A에 뭐라고 써요? AR의 제곱이 36이죠. 그러니까 A제곱 R제곱이 36입니다. 자, 요거는요 뭐라고 써요? AR이랑 그 다음 AR의 3승이죠. 그러면 A제곱 R 4제곱이 12예요. 그럼 여기서 일로 올 때 뭘 곱했어요? R제곱을 곱했죠. 근데 R제곱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R제곱이 현재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R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A제곱이 108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도 일단 알아냈습니다. 이해하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얘는 뭐라고 쓰죠? AR의 제곱에다 AR의 4제곱을 곱하는 건데 얘는 A제곱에 R의 6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108에다 뭐 곱해야 되죠?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럼 얼마예요? 27분의 1이죠? 그럼 곱하면 뭐가 남죠? 뭐가 남죠? 답이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와 R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4, 2, 1, 2분의 1. 그럼 요 A1이라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초항이 뭐죠? 초항은 4죠. 공비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요게 1000분의 1보다 작아져야 한대요. 그럼 그때 N은 얼마일까요? 요거 4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4000분의 1이 되죠. 그러면 40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N-1이 뭐가 돼야 되죠?
얘들아 2분의 1의 n-1승이 4000분의 1보다 작아져야 한대요. 그럼 n은 뭐가 돼야 할까요? 여기가 만약에 n-1이 10이야. 그럼 얼마야? 예? n-1이 10이면 요 왼쪽에 있는 값이 얼마야? 뭐라고요? 얘들아 2분의 1의 10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예요? 예, 1024분의 1이죠. 그러면 4000분의 1보다 작기 위해서는 분모가 4000보다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n-1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얘들아 11이 얼마야? 그럼 11이면 2048 아니야? 그럼 12면은 4096 아니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10제곱이 102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12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n이 얼마야? 13이라고. 13번째 항부터 우리가 4000분의 1보다 작아진다고. 이해했어? 뭐가 이해가 안 가죠? 여기서? 가연아? 대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네, 이해 가요? 네,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숑. 자, 2와 162 사이에 세 양수 ABC를 넣어서 요즘 우리 별이가 자꾸 어제는 집에 갔더니 쌤이 이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컴퓨터를 키거든요. 약간 컴퓨터 충이에요. 하는 건 없는데 일단 킵니다. 게임 안 해요. 게임 안 해요.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진 않았어요. 드라마는 봐요.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틀어놓고 그냥 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 얘기하지 않았냐? 웬그막 본다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거 뭐냐고요? 순풍산부인과 알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시트콤. 근데 그 시트콤이 내 기억에 약 하루에 25분 분량을 몇 회 정도 했는지 몰랐어. 1년 정도 한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월화수목금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촬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 이 너네 드라마 같은 거 1시간 만들려면 거의 엄청 오래 찍는 거 알아? 엄청 오래 찍어. 근데 이제 시트콤은 이제 한계가 있지. 장소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한계,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찍어서 올리려면 편집도 정말 막 엄청 힘들단 말이야. 맨날 밤새야 돼, 거의 내가 보기에는. 맨날 밤새야 돼, 이거 만들려면. 그때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근데 이게 월화수목금 했으니까. 근데 몇 화까지 있는지 봤더니 약 300화 정도 있더라고. 되게 많더라. 그래서 다시 옛날 거 보는데 그냥 막 엄청 깊게 보지 않아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소실이라고 하죠. 그냥 아주 작은 웃음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웃음. 아니면 이제 따로 뭐 하냐? 뭐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볼 때 있고 게임하는 건 없어요. 게임을 안 하고. 그래서 컴퓨터를 켰는데 어쨌든 인터넷을 들어갑니다.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약간 장애가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껐다 켰거든요. 인터넷이 또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맞아, 물어뜯었어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여기 랜선에 여기 전원장치 있잖아요. 여기 뒤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꽂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전원장치가 여기가 뚝 끊어져 있는 거야. 완전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 어떻게 얘가 기가 막히게 이걸 끊어놨을까? 이거 딱 나보고 인터넷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딱 끊어놨길래 그럼 이거 인터넷 끊으면 이거 전원선 없으면 어떻게 하냐, 못하지. 다행히 근데 책상에 비슷하게 생긴 전원 장치가 있더라고. 한번 꽂아봤더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그래서 수리했죠.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웃겨요. 그러더니 어제는 그래서 밤에는 어제 좀 추웠죠. 오늘보다 어제가 추웠거든요. 엊그저께는 좀 따뜻했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선생님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장판 같은 거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기장판 씁니다. 예, 전기장판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할아버지 같아요? 아니, 니네 전기장판 안 써? 전기장판 안 써? 안 써? 안 써? 아 진짜? 나도 니네한테 안 썼어. 작년까지만 해도 안 썼다고. 근데 내가 왜 썼냐면 작년에 친구 집에서 자는데 전기장판에서 잤거든.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전기장판을 너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올해도 초반에 참다가 한 겨울 중간에 샀어. 그래서 어제 이제 틀고 좀 따뜻하게 하는데 얘가 항상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렇게 베개에다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지?
그럼 얘가 항상 여기 이제 계단이 있어요. 강아지 계단. 강아지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쪼르르 올라와서 일단 그 손이 나와 있잖아요. 이불 밖으로. 그럼 얘를 깨뭅니다. 그럼 내가 손을 이 이불 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발이 튀어나왔으면 발을 깨물어요. 그럼 내가 또 발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디로 오냐면 일로 얼굴 쪽으로 와요. 그 얼굴 쪽에 코를 갑자기 공격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불을 뒤집어 써요. 아예 공격 못 하잖아.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서 공격 못 하잖아. 근데 어제 전기장판을 틀어놓은 상황이었어. 내가 따뜻하게 하고서 얘가 이제 나를 못 물게 하기 위해서 내 이불을 잠시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여기 뒤에서 뭔가 이제 막 그 씹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별 생각을 안 했어. 내가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와 깜짝 놀란 게 요 전기장판이 이거 두껍거든? 여기를 또 끊어놓은 거야. 깜짝 놀랐어. 손을요? 어. 진짜 끊어놓은 거예요? 진짜 끊어놓은 거야. 이게 이제 여기다가 전기장판 어떻게 돼 있냐면 두꺼워. 여기다 이렇게 꽂아야 돼. 두꺼운 거를. 그거 거의 4줄짜리야. 거의 딱 진짜 두께가 이 정도야. 근데 여기를 막 씹더니 그 씹는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를 팍 끊어놔가지고 갑자기 빠직 그래서 막 혼을 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 내 말 알아듣지? 이러면서 하지 마! 이렇게 화를 냈죠. 화를 냈더니 때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갈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를 이제 어린 애들은 많이 가려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쩜 그렇게 내가 필수로 하는 것만 끊어놓을까? 쓸모없는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AS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가 끊어놔서 이러면은 또 좀 그렇잖아.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공격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아지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쌤이요? 근데 할때 엄청 신난 거예요. 아 그래요? 쌤 원래 좀 애기들도 날 좋아하는 편이고요. 강아지들, 동물들도 날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쌤 왜요? 어? 왜요? 아니 그게 느껴져요. 예, 동물들이 날 좋아하고 애기들이 날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고요. 쌤 어렸을 때 너희만 할 때 내 친구가 같이 충북 음성에 가서 난 그때 꽃동네로 봉사활동을 가재요. 2박 3일 동안. 난 그 당시에 꽃동네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꽃동네가 뭔지 알아요? 어디 동네요? 아 꽃동네가 뭔지 모릅니까? 아는 사람. 뭐예요? 어떤 느낌이요? 시골 느낌? 꽃동네는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예, 예,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꽃동네입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같은 곳인데, 그래서 나도 처음에 내 친구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몇 명 친한 애들 4-5명 가서 2박 3일 봉사활동 하자. 그래서 뭐 알았어 이러면서 했죠. 꽃동네 간다 그러길래 충북 음성 쪽으로 갔거든요. 가나 보다. 꽃동네가 대체 뭐 하는 곳이지? 갔더니 이제 약간 그때는 장애우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원래 장애인이라고 불렀다가 장애우라고 불렀다가 장애인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장애우로 부르자라고 했다가 이것도 차별이다라고 해서 다시 이걸로 바뀐 거예요. 참 별거 아닌 거에 차별이 많아요. 그랬는데 근데 약간 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을 같고요. 선생님도 일단은 좀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막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 들죠. 이 똥은 좀 예를 들어 못 가리고 내가 그거 치워야 되고 한다면 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배치가 약간 신생아 1살에서 5살 이렇게 이제 있는 애들의 그 모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은 이제 열심히 했어요. 뭐 열심히 하고 애들 놀아주기도 하고 뭐 기저귀 갈았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요날 밤에 이제 놀러 갔잖아.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놀러 갔으니까 애들끼리 막 놀았어. 피곤하잖아 다음날. 다음날 피곤하니까 이틀날 갔는데 이제 놀아줄 힘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보행기를 이렇게 밀어줬거든. 발로 이렇게 보행기를 밀어줬거든 놀으라고. 얘는 이제 안아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안아주면 안 된다 그래. 안아주면 안 된다 그러고 얘네들이 이런 보행기 바퀴 달린 거 타고 있잖아. 이 바퀴 달린 거 여기 타고 있어. 얘가 타고 있으면 요거를 이제 막 발로 밀어줬거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혼났죠. 나중에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진짜 나빴다. 진짜 나빴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억나는 게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하니? 그러더니 이 커피를 진짜 엄청 큰 이 사발 요만한 사발에다가 커피를 이제 잔뜩 만드시더라고요.
커피를. 왜요?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랑 봉사활동 온 사람들한테 이제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얼음 이제 엄청 많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됐으려나? 어쨌든 이거 안 들어가려나 냉장고에? 어쨌든 엄청 큰 데다가 냉커피를 만드셔가지고 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커피를 이렇게도 마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봉사활동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되게 뭐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은 뭐 그냥 아파트 봉사활동이나 뭐 부모님 아는 데서 하는 데 말고 저런 데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불과 5, 6년 전만 해도 봉사활동 시간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소서 있을 때는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자소도 빠지고 했으니까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있지만 그냥 시간 때우듯이 하지 마시고 뭐 나중에 대학 가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을 겁니다. 막 옛날에 해외 봉사 가고 안 해도 돼요. 해외 봉사까지 안 가셔도 돼요. 우리나라도 봉사할 거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2와 162 사이에 세 양수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등비수를 이룬대요. 자, 2, A, B, C, 162.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공비가 몇 번 곱해졌죠? 4번 곱해졌습니까? 요게 81이죠. 그럼 R이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A 얼마? 6, B 얼마? 18, C 얼마? 54, 맞아?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되지. 24 더하기 54, 78. 여기 답이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넘길게요. 자, 그 81과 똑같아요. 여기가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로 오려면 공비를 몇 번 곱했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공비가 한 번이죠. 여기까지가 공비가 n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공비를 n 플러스 1번 곱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가 27분의 아니죠. 뭐가 된 거죠? 얘를 여기에다 뭘 곱해야 이게 되죠? 3분의 2? 27분의. 자, 여기에서 이 아래 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곱해야지 이게 나오죠? 그럼 얘를 이거로 나누면 되나요? 3분의 2의 7제곱을 곱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3분의 2의 7제곱을 곱해야지 얘가 나온다고? 81 나누기 27분의 128이잖아. 그럼 요게 이제 얼마야? 여기 3이야? 그럼 128분의 거꾸로 나눠야 되나? 거꾸로 나눠야 된다. 다시 요 27분의 128을 우리가 81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81분의 1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3에 여기가 몇 승? 4승, 3승, 7승이죠. 2에 7승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근데 공비가 3분의 2라 그랬거든요. 그럼 3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얘가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얼마다? 6이다. 여기 쓸 수 있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81에서 공비를 한 번 곱한 게 A1이에요. 공비를 n번 곱한 게 AN입니다. 그러니까 공비를 n 플러스 1번 곱해야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비를 n 플러스 1번 곱하면 81에다가 얘를 곱한 게 27분의 128이니까 요거는 81로 나눠주면 되고 공비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n 플러스 1제곱이 결국은 3의 7제곱분의 2의 7제곱이니까 내가 구하자 하는 n이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얘네들이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세수가 나와 있으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가운데 항의 제곱은요. x 플러스 12의 제곱은 전항과 다음 항의 곱이랑 같아요.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x제곱 24x 더하기 144는 9x 제곱이에요. 그럼 넘기니까 8x 제곱 빼기 24x 빼기 144는 0이죠. 8로 나눠집니까? 8인 8, 8, 8이 64 이렇게 되죠? 그럼 x 빼기 6에 x 더하기 3은 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마이너스 3하고 6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6밖에 안 되네요. 요게 답입니다. 자, 넘겨도 되죠? 자, 등비중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와 18의 등비중항을 x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x제곱은 2와 18의 곱이니까 36이죠. 그럼 x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은 36이고
2와 18의 등차 중앙을 y라고 했어요. 그럼 2y가 2 더하기 18이에요. 그럼 y가 얼마죠? 15죠. 아, 10인가? y가 10이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란 36에다가 100을 더하면 되니까 136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번은요. A, B 두 사람은 우리가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10리터씩 가지고 있다. A는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를 넣는 시행을 반복하고 B는 7.5리터를 버리고 물을 넣는 시행을 반복을 하자. 그러면 이랬을 때 P번, Q번 했을 때 농도가 서로 같아진다면 이 P 대 Q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농도를 모르죠. 처음 농도를 우리가 처음의 농도를 각각 A와 B에 대해서 이 A,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리터를 버리고 5리터를 넣는 시행을 계속 한다는 거는 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안 변해요. 농도가 안 변해요? 자, 식염수를 5리터 버리고 물을 넣었어요.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얼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얘들아, 반을 버리고 반을 물로 채웠잖아. 그럼 농도가 얼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n회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a에다가 2분의 1의 n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7.5리터를 버리고 물을 7.5리터 넣는다는 것은 농도가 얼마로 변한다는 거죠? 몇 분의 몇 초로 변한다는 거죠? 아니죠. 이게 반을 버리고 반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식염수가 더 적잖아. 식염수는 2.5 남았잖아. 물은 10리터 그대로인데. 식염수와 물을 합한 게 10이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이거, 아니, 소금물이라고 똑같이 생각해봐. 이 소금물에 4분의 3을 버리고 물을 그대로 넣으면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 이해? 그러니까 여기는 농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몇 번씩 하자 그랬냐면, 얘를 P번, 얘를 Q번, 이랬을 때, 이 농도가 서로 같대요. 그랬을 때 P 대 Q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 농도는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식염수가 100%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요 A는 무시하고 얘네들이 같다고 해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2분의 1의 P제곱이 얘는 뭐라고 써? 2분의 1의 EQ라고 쓰겠지. 그럼 P는 EQ랑 같은 거지. 맞아요? P가 EQ랑 같다는 것은 P 대 Q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 돼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반을 덜어내고 거기다 물을 채우면 농도가 2분의 1로 변하고 4분의 3을 덜어내고 거기다 물을 채우면 농도가 4분의 1로 변한다는 거. 뭐 이거는 뭐 글쎄요. 뭘 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넘길게요. 이제는 합에 대해서 물어봐요. 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누가 발명해냈다 그랬죠? 누가 발견해냈죠?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우스가 10살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다가 실패한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했죠? 거꾸로 더했죠.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을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쓴다면 초항을 A, 두 번째 항을 AR 쭉 가서 AR의 n-1제곱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비를 곱해서 뺍니다. 뭘 곱하자고요? 공비를 곱해서 두 식을 뺄 거예요.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R. 여기다 공비 곱하면 AR 제곱. 쭉 가서 AR의 n제곱이죠.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럼 좌변이 뭐가 돼? 뺐어. 뭐가 돼? 1 빼기 R에 SN 남니? 자, 우변은 AR 없어지지. 그럼 여기 A 남았고 뭐 남았어? AR의 n제곱이 남았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N은 뭐가 되냐면 1-R로 나눈다. 그럼 A로 묶었을 때 1 빼기 R에 n제곱이 남지. 맞아? 그 다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요렇게도 쓸 수 있어. A, R의 n제곱 빼기 1. 오케이? 그럼 얘는 공비가 뭐가 아닐 때를 한 걸까? 공비가 뭐가 아닐 때 이렇게 한 걸까? 1이 아닐 때 이렇게 한 거야. 맞아? 공비가 만약에 1이면 SN은 뭐가 될까요? 자, 공비가 1이라는 거는 첫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A죠. 그럼 그거 다 합하면 뭐가 되죠? N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 등비수열 합공식은 두 가지로 쓰는데 뭐 세 가지로 써놨지만 등비수열 합공식은 두 가지로 쓰는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랑 요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일 때는 n에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이해했죠? 근데 내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쓴 이유는 뭐냐면요. 자, 얘는 언제 쓰냐면요. 이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고요. 자, 얘는 언제 쓰냐면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써요. 즉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앞에 걸 쓰고요. 공비가 3이다 그러면 오른쪽 걸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공비가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틀리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여기다 3을 집어넣어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를 위아래다 한 번 곱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고 얘를 외울 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증명했죠? 증명했으니까 얘를 외워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외워서 쓸 때 어떻게 외우냐면 R-1분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로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외우라고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요거 이렇게 외우시면 우리가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외웠죠? 외웠죠? 지울 겁니다. 외웠죠? 숑!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려면 공비의 7제곱이 얼마라는 거죠? 공비의 7제곱이 얼마예요? 여기다 뭐 곱해서 이게 되죠? 8루트 2가 되죠. 그럼 얘는 루트 2의 몇 제곱이야? 8이 루트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죠. 여기 1이니까 이게 루트 2의 7제곱이에요. 즉 공비가 루트 2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S8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S8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3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 몇 개? 항의 개수 몇 개? 8개 빼기 1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중괄호는 좀 얘는 뭐 굳이 식을 내가 괄호를 2번이나 쳤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루트 2 빼기 1에 요거 얼마죠? 2의 4제곱이죠? 그럼 16이죠? 그럼 1 빼주니까 15죠? 그러니까 45입니다. 그럼 얘는 45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게 돼요. 유리화 시켜주면.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P와 Q가 전부 다 45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90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거 보시면 요 일반항에 관한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초항과 공비를 알 수 있어요. 초항이 얼마죠? 공비가 얼마죠? 4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었던 얘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죠?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연이 식을 불러볼래요? 요거 보고 불러야죠. 공비 빼기 1분의 2 곱하기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요게 3분의 2죠. 그럼 2의 20승 빼기 1이죠. 그럼 여기에서 맞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죠? 3분의 2의 21제곱 빼기 2가 되니? 맞니? 그럼 P가 뭐가 되는 거야? 21이 되겠네요. 답이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이 외울 때 지금 외우세요, 얘들아. 제발 부탁이요. 지금 할 때 집중해서 지금 외우세요. IQ가 78 정도 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쌤 몇인지 아세요? 아, 쌤은요, 쌤 IQ가 사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내 기억에 내가 초등학교 때 IQ가 158인가 나왔어요. 예, 네, 초등학교 때. 158인가 나왔거든요. 예? 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IQ가 그 생활기록부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맞아? 나 확실히 기억 안 나거든? 내 기억에 158이었어. 성인 돼서 해봤어요. 130 나옵니다. 성인 돼서 해봤더니 130. 예? 근데 그게 높은 건지 모르겠고요. IQ랑, 그 IQ랑 그거 관계 없어요. 이 공부를 잘하는 거랑 그닥 관계 없어요. 선생님 가르친 학생 중에 중학교 1학년인데, 상위 0.1% IQ를 가진 애가 있어요. 예, 엄마가 서울 가서 무슨 검사를 했더니,
무슨 엄청 재능이 있는 애라고 상위 0.1%라는 걸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약간 천재성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요. 아, 얘는 진짜 좀 천재 같다라고 하는 애들은 좀 약간 어딘가 부족해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노멀하면서 그러니까 보통이면서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애들. 스티브 호킹 봐봐. 스티브 호킹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어떤 천재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들은 나와 다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멀하면서 그 중에서 우수해야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노멀하지 않고 이게 스페셜하면은 특별하면 개인적으로 똑똑해서 어떤 분야의 탐구성을 가지고 거기서 특출난 뭔가를 찾아낸다? 그 사람은 이제 노벨상 받아야죠. 예. 그래서 노벨상 필즈상 받을 사람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준희 교수 필즈상 받았잖아요. 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학은 사실 역사가 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모두 다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공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지만 그 안에서 콤비네이션, 조합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지브레릭, 정수가 있고요. 지오메트리, 기하가 있고요.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되게 몰입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니네 이런 거다? 니네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하는 거 어때?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어떤 수를 곱해서 나열하는 수열? 이게 왜 굳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까? 중학교 때 배워도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삼각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맞죠? 삼각비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수학은요, 되게 개괄적인 거예요. 되게 넓고 얇은 지식.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이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얘보다 조금 더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똑같아요. 대학교도 이 정도 범위를 배우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원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한 분야를 갖고 와서 요 안에 있는 걸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잖아요?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을 또 갖고 와가지고 더 심도 있고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교수가 이 수능 문제 던져주면 못 풉니다. 예. 허준희 교수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국어나 영어나 과학은 만점 받을 자신이 있대요. 수능에서. 국어나 영어는 만점을 자신이 있대요. 하지만 수학은 자신 없다 그랬습니다. 예? 수학은 10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예. 100분. 수능 수학을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기란 연습이 되지 않는 한 어려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 문제를 던져주고 자 교수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루만 시간 주면 풉니다. 어떻게든. 푸실 거예요. 하지만 100분 안에 학생들과 똑같이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봐도 못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못 풀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의대생 갓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예, 훨씬 잘해요. 예. 의대에 다니는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2항과 4항의 합이 10이에요. 요게 10이고요. 자, 4항과 6항의 합이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다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인데 일단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10을 구하라고 했고요. 자, 이거 뭐라고 쓰죠?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으로 쓰죠. 얘는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으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일로 오려면 공비를 제곱해서 곱해야 되죠. 그럼 공비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니? 그럼 공비가 양수니까 2지. 그럼 공비가 2면은 A가 얼마니? 가요? 나 집중 안 할래? 공비가 2면 A가 얼마니? 계산도 따라오려면 엄청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신 차려줄래요? 여기가 몇 A죠? 10A가 10이죠? 그러니까 A가 1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S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윤아 불러볼래요? S10. 네, 공비가 이거 초항이 1입니다. 어떻게 되죠? 네, 2-1분의 1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 그럼 얼마죠, 답이? 암산하면? 1023이죠.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네, 답이 그 3번입니다.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초항이 x라고 나와 있고요. 자, 공비가 뭐라고 나와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는 n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비 마이너스 1 해줘야 돼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x죠.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가 남았잖아요. 그럼 x로 나눠주니까 x 플러스 2가 남았겠죠.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공비가 요거 제곱입니다. 공비가 이렇게 돼요. 그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의 2n승 빼기 1. 답이 몇 번이죠? 3번인가요? 여기 3번이네요. 알겠습니까? 공비가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2n이에요. 이해했죠? 식만 대입하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17번은요.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의 2항이 4, 5항이 32이다 라고 했어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AR이 여기 4고요. AR의 4제곱이 32라서 R 세제곱이 8이구나. 공비는 2구나. 여기까지 알아요. 그러면 K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SK라고 쓸 거고 공비가 2니까 2 빼기 1분의 초항도 2죠. 공비가 2니까 초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을 했을 때 1000보다 커지게 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했거든요. K가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1000보다 커지려면 2의 10제곱인 1024가 돼야 돼요. K가 얼마죠? 하나, 둘, 셋. K가 얼마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SN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요. 그럼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기서 뭐 빼줬죠? N-1을 빼줬어요. 맞습니까? 그럼 요 두 개를 빼보면 좌변을 뭐라고 썼죠? 요게 N항까지 합이고 N-1항까지 합이었죠. 그러니까 요 둘을 빼니까 뭐가 남았죠? AN이 남았어요. 맞습니까?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남죠? 5의 n승에서 5의 n-1을 빼는 거니까 5의 n 빼기 1로 묶어주면 5 빼기 1이라서 4가 남아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5의 n-1입니다. 근데 이 둘을 뺐을 때 얘는 뭐부터 성립한다고? 원래 2부터 성립한다고. 맞아? 근데 내가 비교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요 구한 일반항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 A1이 뭐가 나와요? 1을 집어넣어보면 4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S1도 4가 나오죠. 그럼 얘네 둘이 같을 때는 요게 2가 아니라 1부터 성립한다고 봐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A1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던 4가 A1이 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A1은 무조건 4예요. 그 다음 A4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 곱하기 5의 세제곱이죠. 그 5의 세제곱이 125인가요? 거기다 4를 곱하니까 얼마죠? 500인가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04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 19번. 이거 하나 남았는데 자, 이거 한 문제로 사실 얘기할 게 길게 끄면 1시간도 할 수 있지만 1시간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원리합계라 그래요. 원리합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원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이자랑 자, 원리합계의 원리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알겠어요? 원금과 이자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자를 매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었던 그렇지. 단리랑 복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단리법. 그다음 두 번째는 복리법이에요. 이 단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직 원금에 대해서만 원금에 대해 이자를 매기는 방식. 이자 매긴다. 요거를 이제 단리법이라고 하고요. 자,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매기는 방식을 복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금을 내가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연이율은 이제 1년마다 이자가 붙여지는 방식을 연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R이라고 할 거예요.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그냥 R이에요.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10%라면 0.1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후에는요, 원래 A1이라는 돈이 있었죠. 근데 이자가 어떻게 되죠? 얘들아, 이자는 원금에다 이유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AR이에요. 맞아요? 원금에다 이유를 곱해야 되니까 AR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A의 1 플러스 R이 돼요.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A의 1 플러스 R이 있었는데 또 AR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A로 묶여지니까 A의 1 플러스 2R이 됩니다. 쭉 가가지고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2R이지. 그럼 N년 후에는 뭐가 될까? A의 1 플러스 N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복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매기는 방식을 복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A에다가 AR을 똑같이 더해서 A의 1 플러스 R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R을 곱한 만큼 이자가 붙어요. 알겠어요? 현재 이만큼 가지고 있죠? 그럼 이자는 이 가지고 있는 돈에다 이유를 곱한 만큼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 둘의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럼 내가 이거를 A의 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요거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리는 무슨 수열을 이루죠? 요 N이 R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N이 지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로 계산할 때는 N년 후에 돈이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상용로고에서도 조금 들어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단리랑 복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할 게 아니라 지울 겁니다. 이걸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기수불의 적립총액과 기말불의 적립총액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 기수불의 적립총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수불이라고 하는 게 매 기초, 그러니까 매 기간에 초에 돈을 집어넣고 N년간 돈을 집어넣었을 때 N년 후에 적립총액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써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매년 초에 A1씩 집어넣어요. 아마 앞에 책에 있을 텐데 매년 초에 A1씩 N년간 적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연이율을 R이라고 하고요. N년 말의 적립총액, N년 말의 적립총액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문제예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원리합계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원리합계 문제는 세 가지를 기억할게요. 자, 원리합계는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 문제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수직선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돈의 가치를 어느 한 시점으로 바꿔주세요. 한 시점에 대한 돈의 가치로 바꿔주고 2024년 12월 31일이랑 2025년 1월 1일은 같다고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만약에 가연이한테 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대로 100만 원을 받으면 누가 손해죠? 왜요? 이자를 받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돈의 가치랑 물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돈의 가치는 항상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100만 원과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 둘의 돈의 가치를 같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한번 보시면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매년 초에 A1씩 집어 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1년 초에도 A1을 집어 넣었어요. 자, 2년 초에도 A1을 집어 넣었어요. 언제까지? N년간 집어 넣었다 그랬죠. 그럼 N년 초까지 A1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돈은 언제 찾았냐면 N년 말에 돈을 찾는데요. 그럼 요 N년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볼 거냐면 그 매 기간의 끝은 그 다음 연도의 초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년 초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은 이 복리로 정립한 겁니다. 참. 그럼 요 A1이란 돈은 1년이 지났죠. 그럼 돈이 뭐로 바뀌었죠? A 아까 1 플러스 R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요 2년 초에 넣었던 A1이란 돈은 뭐로 바뀌었죠? 이자가 몇 번 붙어요? N-1번 붙어요. 그 다음 처음에 넣었던 A1이란 돈은 어떻게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에 N번 이자가 붙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년이니까 이자가 한 번 붙었고, 여기까지가 n-1년.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래서 n-1번 붙었고, 여기까지는 n년이니까 돈이 n번 붙은 겁니다, 이자가.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적립총액이요.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합이란, 얘는 지금 무슨 수요를 이루고 있죠? 등비 수요를 이루고 있죠. 공비가 얼마예요? 여기 점점점, 공비가 얼마예요? 1 플러스 R이 공비죠. 초항이 얘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이 요거였습니다. A의 1 플러스 R에 공비의 항의 개수 n개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바로 기수불의 적립 총액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혹시 앞에 좀 적어둘래요? 다시 155페이지인가? 거기로 가서 이해합니까? 그래서 기수불의 적립 총액이라고 아마 식이 써져 있니? 네, 써져 있으면 요것만 잘 적어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이 돈의 가치를 한 시점에 대한 돈의 가치로 바꿔 주시고요. 매기간의 말은 그 다음 연도에 초랑 같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돈의 가치를 한 시점에 대한 돈의 가치로 바꿔줘라.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은 2025년 1월 1일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매 기간의 말은 그 다음 연도에 초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지우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월이율이 1%고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000원씩 적립을 할 때 36개월째 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얼마냐? 그러면 1개월 초에도요. 내가 1개월 초에도 10,000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째에도 10,000원을 집어넣었고요. 언제까지 집어넣냐면 36개월 초에도 10,000원을 집어넣었고요. 돈은 언제 찾냐면 이달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요 10,000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한 번 붙었어요. 월요일이 1%죠. 그럼 뭐로 바뀌어요? 10,000원 곱하기 뭐라고 쓸 거예요? 1.01로 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쓰죠? 10,000원 곱하기 뭐라고 써요? 1.01에 몇 승? n승이 아니라 여기가 36개월 초잖아. 여기까지 한 달이니까 1 곱하지. 여기는 몇 번 곱해? 여기는 몇 번 곱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뺀 게 여기까지가 1이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35인데 이게 37개월 초랑 같다고. 그러니까 36을 곱할 거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합 어떻게 계산하죠? 공비 1.01 빼기 1분의 초항 뭐예요? 10,000원 곱하기 1.01이죠. 10,000원 곱하기 1.01이면 얼마니? 10100이니? 10100이니? 그 다음에 1.01에 몇 승? 항이 36개고 빼기 1 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 분모는 0.01이거든요. 그럼 요거 다시 계산하면 0.01로 나눠줬으니까 1010000이고요. 요게 1.4니까 0.4가 남았어요. 그럼 0 하나 없어지고 여기다 4를 곱하면 되니까 404000. 404000 답이 3번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가 처음 보면 아마 등비수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정리해 보실래요? 네, 시그마도 조금 할 겁니다. 네. 이 시그마는요, 이걸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요 기호를 시그마라고 하거든요. 요 시그마는 뭘 나타내냐면, 이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요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SN으로 썼잖아요. 근데 요 n항까지 합을 이제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때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뜻이 뭐냐면
얘는 이제 K는 1 집어넣으면 A1이죠. 2 집어넣으면 A2죠. 그래서 N까지 집어넣은 것들의 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볼까요? 시그마 K는 L부터 N까지 요 AK다. 그럼 첫째 항이 뭐라는 거예요? AL이죠. AL이 첫째 항이에요. 그럼 AL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AN까지 합을 말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거는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죠? 아닌 것 같은데요? A1부터 N까지 해야 N개죠? 아닙니다. L부터 N까지잖아요?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죠? L부터 N까지잖아요? 항의 개수가 몇 개죠? N 빼기 L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L부터잖아요. 첫째 항이 AL이라고요. 그러니까 L부터 N까지면 L부터 예를 들어 L 플러스 3이면 항의 개수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N에서 L을 빼준 거에 1을 더한 만큼 항의 개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근데 여기 K는 1부터 N까지라고 썼지만 얘를 내가 K라는 문자 대신에 I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여기 문자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지만 보통 우리가 확통의 통계에서는 I라고 쓰고요. 이 수열에서는 보통 K라고 씁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요 시그마의 기본 성질은 요 더하고 뺀 것들의 시그마는 나눠서 쓸 수 있고요. 자, 상수배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자, 요 뜻을 이해해 보세요. 요 뜻은 뭘 뜻하는 거죠? 여기 K라는 첨자가 없죠. 그러니까 첫째 항도 C고요. 두 번째 항도 C고요. N번째 항도 C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다 C니까 C가 N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N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 시그마의 기본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 시그마 K는 뭐냐? 얘는 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N까지 더하는 거라 얘는 등차수열의 합으로 봐가지고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그마 K 제곱. 요 시그마 K 제곱은 일단 외울게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요 N 대신에 뭘 대입하라는 거죠? 아니죠. N 대신에 뭘 대입하라는 거죠? 10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얘를 나열해보면 이거잖아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얘는 6분의 10의 11의 21로 계산하는 거라 3 약분하고 2 약분하니까 35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래서 385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일단 외울게요. 요거 이해했죠?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은 뭐냐면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이 없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요것도 같이 보시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전개하니까 K제곱 플러스 K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다고 그러냐면 요 K제곱하고 시그마 K로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얼마였죠?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었죠. 맞아요? 자, 요거는 뭐였죠?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뭐로 묶어줄 거냐면 뭐로 묶어줄 건가요? 두 개를?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앞에 남은 게 2N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남은 게 3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2N 플러스 4죠. 그러니까 2로 약분하면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증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기본입니다. 요 세 개가 교과서 공식이고요. 요 네 번째는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인데 요 2번과 1번을 더해서 나온 게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한 두 자연수 곱에 시그마를 해버리면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다. 그리고 연속한 3개를 곱해서 더해주면 4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다. 라는 것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요 시그마 K 제곱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얘를 증명해 볼 건데, 자, 얘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하면 뭘까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빼주면 얼마죠? 3K 제곱에 3K의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요게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빼주면 우변에 요것만 남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1부터 집어넣겠습니다. 1을 집어넣어주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쭉 가서 K에다 N까지 집어넣어보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이 3 곱하기 N의 제곱 3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변변히 더할 거예요. 얘네들을 변변히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사라졌죠. 요거랑 요거 사라졌죠. 3의 세제곱도 사라지고 N의 세제곱도 사라져요. 그럼 좌변에 뭐가 남죠?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1이 남았죠. 맞아요? 저 우변은 3으로 묶었을 때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으로 묶었을 때 1부터 N까지 합이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1이 몇 개 있죠? 1이 몇 개 있죠? 1, 2, N까지니까 1이 몇 개 있죠? N개 있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지금 시그마 K 제곱을 증명하고자 했죠? 얘가 얘잖아요, 얘. 얘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별을 쓸 건데 요 별을 쓰려면 자 좌변을 정리했을 때 n세제곱 3n제곱 플러스 3n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것들을 좌변으로 넘길 겁니다.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뭐가 남아요? n세제곱 남았죠. 그 다음에 2분의 3n제곱을 빼주니까 2분의 3n제곱 남았죠. 그 다음에 2분의 3n에다 n을 더한 2분의 5n을 빼주니까 2분의 1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요 별표 친 식이 남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2를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고 n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6분의 n으로 묶었을 때 n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n 세제곱 n으로 묶었으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뭐가 남았죠?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2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로 증명이 된 거예요. 뭐가? 요 별표친 식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k 제곱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해했죠? 자, 요거는 교과서적 증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1번에. 잘 봐봐요. 뭘 것 같아요, 답이? 몇 번? 쉽습니다. 딱 봐도 4번. 딱 봐도 4번이요? 자, 요거를 나열해보면 요거는 지금 뭐죠? 첫째 항이 여기 K에다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1이에요. 둘째 항은 여기다 2를 집어넣은 1이고요. 셋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넷째 항은 플러스 1이고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여섯 번째 항 1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자, 5번 나열해볼까요? 요 K에다 1 집어넣으면 2고요.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고요. 3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고 4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이라서 맞아요. 이게 뭐가 틀렸어요? 딱 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아닌가요? 2 집어넣으면 3이고요. 8 집어넣으면 15니까 맞지 않습니까? 3번이 틀렸죠. 1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3부터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예?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요 K는 1을 집어넣으면 1이잖아.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다 넣어준다고. 요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그럼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N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3부터 돼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된 식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열된 식을 시그마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오른쪽 거 봐봐요. 자, 이거 나열해봐. 제일 첫 번째 뭐야?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얘들아? A2잖아요. 그 다음 A3.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요? A 10까지 더하죠. 맞아요? 자, 오른쪽에다 뭐부터 집어넣는다고요? 2부터 집어넣어봐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1이죠. 그 다음 A2고 어디까지 집어넣어요? A9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요 두 개를 뺄 거예요. 요거 빼고 해서 A10이 살아있네요. A9까지는 빠졌죠. 그럼 A10에서 A1을 빼준 게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 30이라고 나와 있고 1로 나와 있으니까 답이 29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시그마로 표현된 식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되면 나열된 식을 시그마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 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어렵나요? 아니 요거 지금 나열하면 K에다 1부터 2, 3, 4, 9까지 집어넣는다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K는 2부터 집어넣어야 되니까 A1, A2, A9까지 가니까 그 둘을 빼면 A10 빼기 A1이 남는다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죠? 자, 넘어가서 3번 보시면요. 자, 얘도 똑같아요. 이거 한번 나열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1 더하기 A2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3 더하기 A4죠. 그럼 N까지 집어넣으면 A2N 빼기 1에다가 A2N을 더한 게 요거의 합이 N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얘는 A1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A10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N이 얼마일 때입니까? 여기 N 대신에 5를 집어넣은 게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25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딴 생각하나요, 얘들아? 생각 중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왼쪽 식을 나열하면 A1부터 A2N까지 합인데 그게 N제곱으로 나와 있고 저기 주어진 문제는 A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라 요 N이 5일 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25라고요. 맞아요? 왜 N이 5일 때예요? N이 5가 돼야지 A1부터 A10까지 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하는 게 A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N이 5가 돼야지 여기 A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이 5일 때의 값인 25를 구하면 된다고요. 이해했니? 네. 자, 얘는요,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 따르면 아까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시그마의 성질에 따르면요, 자, K는 1부터 N까지 요 PAK 플러스 QBK 플러스 R이 뭐가 되느냐? 자, 요게 뭐가 되냐면 요 P는, 그러니까 이거를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분배 법칙 해버리면 P는 또 앞으로 나가요. 그럼 P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Q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에다가 자, 마지막은 뭐라고 쓸까요? 자, 여기는 K가 없죠? 그러면 R이라는 항이 N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RN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모든 항이 R이니까. 첫 번째 항도 R, 두 번째 항도 R, N번째 항도 R이니까. 됐어요? 그럼 우리가 RN으로 쓸 수 있고 내가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봐요.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시그마 K는 1까지 10부터 BK에다가 마지막 뭐라고 써요? 4가 10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5라고 돼 있으니까 10이죠. 얘는 10, 요 2BK가 18이네요. 그럼 BK는 9거든요. 요게 9입니다. 그러니까 27이에요. 더하기 40을 하니까 답이 23이 돼야 되겠네요. 1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저 5번도 똑같아요. 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K는 1부터 10까지 요게 9AK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거는 9배에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마이너스 6배에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이 10개 있으니까 10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8로 나와 있죠? 그럼 9, 8에 72. 얘가 뭐로 나와 있어요? 4로 나와 있으니까 6, 4, 24 더하기 10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80인데 82에서 24를 빼주면은 58이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얘네들을 연립방정식 풀듯이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BK를 찾아보려면 얘를 2배 해볼게요. 그럼 얘를 2배 하면 2AK-4BK죠. 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요게 40이요. 2배 했을 때. 그러면 요 1번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빼버리면 몇 BK가 남아요? 7BK에 대한 시그마가 남죠. 맞습니까? 100까지. 맞아? 그럼 요게 뭐가 되냐면 둘이 지금 뭐 했어요? 뺐죠? 그럼 뺐으니까 14가 되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14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bk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게 2라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는 뭘까요? 자, 요게 2니까 요게 6이거든요. 6 넘어오면 얼마예요? 48인가요? 그럼 2k가 48이니까 얘는 2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2배 안 48하고 저 2를 더해서 답이 50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없었어요. 아, 뭐 썼어요? 자, 넘겨보시면 7번인데요. 자, 7번은 우리가 어떤 식을 이용하는 거냐면 요 k는 1부터 n까지. 자, 요거의 k가 뭐라 그랬죠?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이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6부터 10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1부터 n까지만 알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뜻이 사실은 6, 7, 8, 9, 10 더하라는 거 맞거든? 이거 계산해도 된다. 하지만 이 공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k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있는 합에서 어디까지 합을 빼주면 돼? 여기가 6부터니까 어디까지 합을 빼주면 돼? 5까지 합을 빼주면 되지. 맞아? 그럼 이게 6부터 10까지 합이 나오지.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라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 1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2분의 1에 10 곱하기 11이죠. 그럼 얼마예요? 55입니다. 1부터 5까지 합은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5 곱하기 6을 2로 나눠주니까 3, 5, 15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4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얘는 뭐 이용하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죠? 6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10부터 20이니까 나는 k는 1부터 어디까지?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어디까지 합을 빼주면 돼요? 어디까지 합을 빼주면 돼요? 얘들아 여기가 10부터니까 어디까지 합을 빼주면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예, 9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가 20까지 합을 구하려면 요 n 대신에 2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n 대신에 20을 넣어주면 6분의 1에 20에 21에 2배에다가 1 더하니까 41을 곱하면 되고요. 여기는 9까지 합이니까 6분의 1에 9에 10에 19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3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7이고요. 이 약분하면 10이라서 410에다 7을 곱해야 돼요. 그럼 410에다 7 곱하면 얼마죠? 2270. 그 다음 요거 3 약분하면 3이고 2 약분하면 5죠. 그럼 15 곱하기 19예요. 그럼 15가 20개 있으면 300인데 15 하나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285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5에다가 여기 6인데 8에다가 7이 5로 바뀌고 2585. 답 4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기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세제곱에 관련된 식인데, 20번째 항까지 합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준 걸 구하래요. 그럼 요 앞에 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우리가 시그마 k 세제곱은 뭐였죠?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주면 10 곱하기 21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10을 집어넣어주면 5 곱하기 11의 전체의 제곱이요. 맞습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10의 제곱에서 55의 제곱을 빼주니까 뭐 합차공식 이용할까요? 265 곱하기 얘네들 빼면 얼마야? 265에서 55 빼면 얼마니? 155니? 맞지? 합차공식 이용하면 얘 둘이 곱하면 돼요. 그럼 얘 둘이 곱할 건데 그럼 1의 자릿수가 5입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게 답이 5번이네요. 됐습니까? 네.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는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2배의 k 플러스 1이 n-1개 있는 거니까 n-1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기 2k 더하기 1에 대한 시그마는
2는 앞으로 나가서 시그마 k 더하기 시그마 n-1인데 그러니까 시그마 1인데 요게 n-1까지니까 1이 n-1개 있으니까 여기는 n-1이 돼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우리가 k는 1부터 n까지 k가 뭐였어? 2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이었지. 맞아? 그럼 여기가 n-1로 바뀌면 여기 n 대신 n-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맞아요? 그럼 요게 n의 n-1로 바뀝니다. 2분의. 됐습니까? 그 다음 플러스 n-1이니까 요거 약분되고요. 그럼 n제곱 빼기 n인데 빼기 1이 남네요. 그럼 요게 지금 14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넘기면 144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3번이죠. 이해합니까? 두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죠? 봐봐요. 거기 10번, 11, 12, 12번까지만 하죠. 자, 그러면 A2가 3이고 A4가 7인데요.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얼마예요? 얘들아,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2고요. 초항은 얼마예요?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내가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A2, A4 해가지고 A10까지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2는,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5개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그마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등차 수열 합을 이용하지 말고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A인이라고 하는 건 먼저 뭐였냐면 우리가 1 플러스 n-1의 공차 2라서 2n 빼기 1입니다. 요게 A인이죠. 그러면 얘는 K는 1부터 5까지 A 2K라고 하는 건 n 대신에 2K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K 빼기 1이에요. 그러면 4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5잖아요. 그럼 2분의 1에 5에 6을 곱하고요. 빼기 5를 하시면 돼요. 요게 2, 50, 60에서 5를 빼주니까 답이 55가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요. 우리가 얘를 분리시켜서 쓸 수 있는데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승이랑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예요. 근데 얘를 이제 많이 해보면요. 얘가 2분의 1에 10에 11이었는데 이거는 결국 1부터 10까지 합을 말하니까 55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165예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수가 K 있네? 그럼 지수가 K 있으니까 여기가 시그마의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1부터 10까지 합인 55니까 2의 55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자, 얘는 나열하면 2의 1승, 2의 2승 해서 어디까지 합이요? 2의 10승까지 합이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이요. 공비-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얘를 계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2의 11제곱 빼기 2니까 2046입니다. 그럼 2046에서 165를 더하라고 했죠? 그럼 2211 답은 3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211이요? 네. 2211. 2211 맞죠?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2번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이 시그마에 대한 기본 공식까지 외워오는 거를 완벽하게 해오셔야 다음 수업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겠죠? 예, 옆으로 옮기시고요. 10분만 좀 더 쉬었다가 시험 보시고요. 못한 책 빨리빨리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책 끝내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막날이에요.